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북포럼 톡스 진행을 맡은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이혜숙입니다. 자,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월드와이드 오혜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을 들으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유네스코 코리아라는 국제언어기구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혜재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는 어떤 꿈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조금씩 바꿔가실지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15분이 주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15분은 아주 이기적으로 저 얘기만 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께 좀 큰 의미를 던져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제가 미스 월드와이드라는 좀 손발 오그라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별명을 제가 짓게 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랩 가수가 있습니다. 핏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아마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핏불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핏불이 항상 그 자기 노래 가사에 그 미스터 월드와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친구가 쿠바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드러그 딜러, 그러니까 마약 밀매도 했었고요. 아주 불우하게컨대 지금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이 친구가 그 라틴계죠. 라틴계랑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 교류라든가 그 스페니쉬 랩을 처음으로 구사한 가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자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국제기구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친구처럼 제가 좀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싶어서 이런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예, 접니다. 예, 제가 그 한 5살, 4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 땐 저랬습니다. 예.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룡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룡 이름은 거의 백악기 쥐라기에 있는 공룡들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튼 동물기란 책을 또 좋아했어요. 시튼 동물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늑대 로보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색곰 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굉장히 불우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 며칠 밤낮을 운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파브르 곤충기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꿈이 여기에 그대로 이어져서 이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내 자랑, 우리 집 자랑, 우리 마을 자랑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했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저는 예체능을 잘하고 남자아이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곤충과 동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까지 또 직접 그려 넣었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 사실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했던 거는 부모님이 제가 학원을 가는 걸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 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갈 때 저는 혼자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 게 저런 거였어요. 이렇게 온갖 곤충을 집에 다 들여놨습니다. 진짜 뭐 야생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길러봤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원했던 건데 뭐 제가 나중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공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 수학은 그래도 좀 했지만 과학을 좀 잘 못해서 제가 교차 지원해서 영문과 전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꿈꿨던 그것은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은 그 제시카 추리극장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아주 젊은 친구들은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제가 배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죠. 그 제시카 추리극장이라는 그 추리극장의 탐정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아가사 크리스티를 제가 또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중에 영화로 된 것에서 그 미스 마플이라는 탐정이 나오는데 그 미스 마플 역할도 이분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 두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시카 추리극장이랑 그다음에 그 아가씨의 소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굉장히 추리소설을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죠? 베르사유의 장미. 이건 정말 그냥 만화가 아닙니다. 불멸의 진짜 명작이죠. 예. 예, 저는 오스칼과 앙드레, 예, 이 두 사람이 너무 잘 되길 빌었는데 결국 두 분 다 아주 극적으로 돌아가시죠. 사실 그러니까 이땐 또 중학생 때였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건데, 추리소설 작가가 되고 싶었고, 또 이 커플을 보고 나서는 제가 정말 로맨스 소설 아주 징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사실 소설을 써봤습니다. 추리소설 써봤어요. 그래서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새로 산 노트에다가 열심히 장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 난로가에서 부자가 죽어요. 그래서 부자가 살해당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 탐정이 투입이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하는데 세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리력이 하도 딸리니까 벌써 범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돼서는 제가 친구랑 같이 이 커플을 능가하는 뭔가 불멸의 커플을 탄생시켜보자. 그래서 저 거의 오겐키 데스카의 원조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또 사랑을 그때 제대로 못 해봐서인지 이게 사랑에 대한 플롯이 잘 이렇게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코스프레라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코스프레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만화 주인공을 제가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이시겠죠? 그 맨 왼쪽에 있는 애가 전데요. 이건 고등학교 축제 때였고요. 제가 했던 거는 바로 얘였습니다. 예, 나디아라는 일본 만화가인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시죠? 이 코스튬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가릴 때 다 가리고 예,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지리 선생님께서 넌 제정신이냐, 그래서 아무튼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축제에서 히트 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설득을 시킨 거예요, 오전 내내.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할 때 제가 이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제가 서 있으면은 남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면은 돈 받고 사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른 학교의 모든 축제에서 굉장히 민망한 짝퉁 나디아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또 재미있는 추억으로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예요.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 11월 초쯤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그 37차 유네스코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 대표단 중에 하나로 가서 그 교육분과 쪽에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 저는 30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꿈꿨던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계에 있었고, 이공계에 있을 때도 저는 건축을 하고 싶었거든요. 건축가도 되고 싶었고, 제가 그림을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대에 가서 예술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 꿈은 계속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꿈들을 꾸고 자랐는데 제 꿈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지금 직업은 아까 꿈꾸었던 꿈들과 좀 굉장히 별개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일단 제가 처음에 아까 고생물학자, 뭐 동물학자, 뭐 곤충학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 3가지 모두 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저는 환경윤리 문제라든가 동물 애호가 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사랑 실천협회라는 그 동물 보호 단체 쪽에도 제가 기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이거 그 회사에서 제가 그 다른 그 여직원들이랑 같이 그 채식주의자 모임을 그때 만든 적이 있어요. 전 참고로 6년 동안 채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고요. 근데 이거를 그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쪽에서 취재를 왔었어요. 그 채식 관련된 클럽을 만든 게 거의 저희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뢰를 이제 좀 요청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중앙일보 헬스미디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외국 경험이 사실은 어릴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간 데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 한 달 동안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2004년도 12월쯤에 쓰나미 재해복구 작업, 그러니까 쓰나미가 몰려왔고 쓰나미 재해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에 초반에 그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랬죠. 전 작가가 못 됐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쓴 소설도 정말 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신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기자 활동을 많이 했었고 사실 실제로 방송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인도에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스탁데일리라는 인터넷 경제신문이 있어요. 지금은 불행히 또 찾아볼 수 없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문사긴 한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 재정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활동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기사를 또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파원으로 계속 그 오보까지 그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올라가면서 그 인도 현지에서 취재의 내용이 그 계속 그 좀 주목을 받았던 때였고 그 중에 기사 하나를 제가 출처를 뽑아봤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중앙일보에서 대학생 인턴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중앙일보가 탐사 보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명에서 팀을 꾸려서 그 계속 그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걸,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곳인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 그 부실 도시락 파문이 나고 나서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취재를 했고요. 유전자 조작 검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 광주 쪽인가 그 전라도 지역 쪽에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외딴 섬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에 소외되었는지를 취재를 하려고 했었고요. 뭐 이러저러한 그래야 뭐 야구장에서 불법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왜 피우냐고 막 그러고 그런 걸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썼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현재 이 북포럼에서 북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퍼포먼스를 했죠. 굉장히 레이디 가가를 능가한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별로 별건 아니네요. 근데 퍼포먼스가 되고 싶었는데 또 안 됐죠. 뭐 제가 좀 외모도 어정쩡하고 뭐 그냥 그래서 그거는 안 됐지만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그 미국의 PR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PR 회사 쪽은 그 직원들이 직접 모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니메이드 광고도 제가 모델로 찍었었다가 잘렸어요. 제가 마시는 장면이 사약 먹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게 마시면서 계속 웃어야 돼요. 광고를 찍을 때는. 근데 웃으면서 절대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가라고, 잘렸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건 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그 웰리스랑 관련된 특집 기사에서 저희 그 PR 회사 쪽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약간 코스프레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이게 양질의 삶을 사는 모습을 좀 부각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전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저 보이시죠? 저였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하고 가서 찍었고 이게 이제 특집 기사로 중앙일보에 실렸었죠. 이상하게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중앙일보랑 인연이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 레몬트리라는 잡지에 패션 잡지에서 제 헤어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홍대 유명하신 원장님께서 제 머리를 이제 비포 애프터로 바꿔주시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 얼굴은 절대 화면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사실 깨달았습니다. 정말 화면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얼굴에 대한 좀 자신감을 잃은 뒤로는 그 사진 작가인 제 지인한테서 의뢰를 받았어요. 사진 모델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팟과 관련된 그 화보를 찍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 얼굴을 자르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팟만 보이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런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괴짜 같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약간 이제 속되게 얘기를 하자면 또라이죠. 그래서 그 좀 꿈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몽상가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데이드리머라는 게 이제 몽상가란 뜻인데, weird는 이제 괴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사실 좀 제가 봐도 제가 좀 많이 엉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뭔가를 하면서 30평생을 살면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What if?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what if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뜻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내가 뭐뭐라면 어땠을까?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의 표현을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꿈꿨던 게 이루어진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보면은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꿈을 모두 이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야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예 그게 시작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압둘 칼람은 예전에 그 대통령을 하셨던 인도의 대통령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꿈을 꾸지 않으면 아예 그 꿈이 이루어질 여지조차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이 어떤 형태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상 희망을 갖고 많은 꿈을 꿔서 더 많은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커넥티드 닷이라고 했죠. 지금 오해재 선생님이 꾸고 있는 많은 꿈들이 언젠가는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12월 28일 날 저희 북포럼에서 30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2013 북나눔 파티가 있습니다. 장소는 수서에 있는 세종고등학교고요. 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작가분들과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반장분들을 30분 역시 모집하고 있거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셔서 작가분들과 많은 소통도 이루시고 보람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북포럼 그룹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북포럼 그룹에서 권기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반장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